자, 이번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명박 회고록. 자, 지난 2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전국 서점에 공식적으로 출간이 됐는데요. 이 출간에 앞서서 이미 정치권과 언론이 이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던 만큼이나 독자들의 반응도 좀 서늘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을 갖고 토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고록은 뭐 어떤 사람이 뭐 유명한 사람들이 보통 회고록을 많이 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회고록에 대해서 박수 받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어떤 직에 있었을 때 수치스러웠거나 부끄러웠거나 잘못된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는 반성문으로 쓸 때 박수 받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 MB 참회록이지 참회록. 예, 이번에 그 MB 회고록 같은 경우는 뭐 대체로 뭐 자자찬이 주고 뭐 언론 보도 보니까 거기다가 변명과 거짓말 다 이런 걸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또 대중들로부터 특히 뭐 그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 한 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써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역사의 초를 만들어 놓고 혹시라도 자기를 변명할 수 있는 기회 좋습니다. 근데 타이밍이 문제입니다. 지금 왜 이때인가 이거야? 왜 지금 이때쯤에 회고록을 써서 특히 현직 대통령이 불편하도록 예를 들어서 세종시 수정안 같은 경우도 문제. 뭐 행정 이런 부분을 그 약간 뭐라고 진실과 관계되지 않는 내용으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현 정권이 같은 보수 정권인데 가는데 걸림돌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됐고 특히 그 남북 그 소위 말하는 외교가 이렇게 남북 외교 비사죠. 네. 이런 부분은 어느 그 일정 기간 동안은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예의고 그래야 또 우리가 지금 남북 관계도 원만하게 끌어갈 수 있는데 여기에 찬물을 끼치는 이런 부분이 과연 대통령을 하신 분이 이 타임에 한 20년 후에 한다면 그런 게 또 필요하죠. 그때 당시에 어땠는가? 그 뭐 지금 북한을 엄청 자극하는 거 아닙니까? 돈 주면 내가 정상회담 하겠다 이런 내용을 써서 남북 관계에 뭐가 도움이 되겠냐? 난 그래서 이 타이밍이 좀 문제다. 회고록 쓸 수 있다. 뭐 회고록의 방식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회고록을 전직 대통령이 쓸 수 있습니다. 이 회고록을 쓰는데 조건이 세 가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요, 철저한 자기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그게 없이는 저는 회고록에 거의 맞질 않는다고 보고, 두 번째는 지금 정책 부분을 썼다고 그 이명박 정권 시절에 그 참모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책인지 아까 그 원자보험 문제라든지 북한 문제라든지 이런 게 나온 게 그 정책이거든요. 정책은 나오면 안 됩니다. 정치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나와야 되고, 세 번째는 과연 이 책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우리나라에 이게 맞지 않으면은 회고록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 회고록의 의미가 우리 사전적 의미로는 보면은 지나온 일을 회고하며 뭐 작성하는 글이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회고록에는요 냉혹한 진실과 심장 떨리는 참회가 있어야 독자들이 어디서 나온 얘기야? 어디에 있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해왔어? 너무 잘하셨다고. 너무 잘했어. 아니 어디서 그런 걸 금방 얘기하신 거 다시 한번 해봐. 나 지금 외우고 싶어. 어디 가서 해고록 쓰려고 지금 강의 받고 왔나?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점에서는 이명박 그 대통령의 시간 회고록은 이제 반쪽짜리밖에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이거 쓴 내용은 대통령 기록물법에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이거 갖고 썼는데 저는 이거 갖고도 혹시 그 대통령 기록물법에 위반이 되지 않나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형법 113조에 보면은 외교상 기밀 누설죄가 있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공부해왔어 또 그런 거를? 뭘 얘기를. 그래서 그런 정상회담을 앞두고 뭐 100억 불 얘기 이런 거는 진짜 우리 국익에 과연 도움이 될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고록 출간 문제는 첫째 우리 정 이사장님께서 얘기했듯이 타이밍이 적절한가? 두 번째는 내용이 진실한가? 반성과
이 참여가 없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북한 정상회담 이런 중국 원자바오 총리 발언 이런 외교적인 민감한 이 사안의 이 폭로가 과연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나 이런 문제가 있고요. 네 번째는 과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친이계가 다시 부활하려고 하는 건가 이런 문제도 있고요. 친이계가 부활되겠어? 저것 때문에 친이계가 오히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보는 게 뭐냐면은 그날 책을 발간하는 날 국회 자원외교 국조특위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그 국조특위를 좀 위축시키기 위해서 이 책이 발간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을 수가 지금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권투 선수가 2명이 있는데 타이틀전을 해요. 그런데 상대 선수가 몸이 불편하고 아플 때 야 언제 그날 타이틀전 하자 이렇게 제안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뭐 20%대로 떨어져서 실질적으로 0%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인데 거기다가 해고록 발표해서 지금 난리법석 뜨는 거죠. 이 의도가 친이계를 포섭해서 다시 좀 힘다지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저는 이게 어떤 의도가 있었든지 간에 결과론적으로는 긁어부스럼 만들고 스스로 박근혜 정부도 차별화된 전략을 이제 본격적으로 펼 수밖에 없는 이게 사실은 몇 년 후에 있을 일이지만 지금 땡겨서 이 일을 박근혜 정부 입지가 되게 안 좋은 시기에 이 일을 만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정치 행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요 이 청와대에서도 한 말씀 했지 않습니까? 유감을 표시했는데 이 우리가 이 요번 회고록을 보고요 무엇보다 이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나왔어요. 뭐냐면은 전 정권과 현 정권이 충돌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비춰줬단 말이에요. 이게 국민들이 가장 보기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통령의 회고록은 사사로운 개인 기록이 아닙니다. 이건 역사에 대한 국가의 보고서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그리고 또 대통령의 회고록은 역사의 기록이자 정치학의 교과서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어디서 따오는 거예요, 또 그거? 예? 거기서 어디서? 이게 아니, 책좀 읽어보게 나도 한번 사서. 아 원래 알고 있던 내용들이요 다? 뭐 다는 아니겠죠. 이 조지 오웰이라고 아실 겁니다. 1984년 쓴 그 영국의 극작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서전은 수치스러운 점을 밝힐 때 많이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은 10중 8구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보더라도 이번 그 회고록 이 회고록이라는 것은 자신을 처형대에 올려놓을 만한 배포와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그걸 썼다고 그랬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그런 것까지 요구해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적을 하겠다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의 가면을 벗을 수 있는 사람만이 회고록을 쓸 수 있는데 자격이 있는데 이게 자격이 없는 사람이 나왔다 이게. 자기 가면을 안 벗어도 좋고 그것까지는 기대하지도 않고 거기다 덧칠이나 안 하고 또 다른 거짓말, 또 다른 왜곡, 또 다른 과대망상 이런 거나 없으면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니까 읽어주고 뭐 북쪽에서 그 100만 불 요청했다 이런 거는 또 대통령이 쓴 회고록이니까 또 특히 보수 세력 쪽에서는 어휴 북쪽 놈들 역시 이런 놈들이구나 하고 또 동감을 얻을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거기에 진정성만 있으면 책 내용에. 근데 그 지금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에도 민심을 모르고 정치를 했듯이 지금 퇴임한 후에도 지금 민심의 현주소를 모르고 그 당시 대통령 할 때 그 고정관념 그 생각 옛날에 현대건설 있을 때 그 생각 서울시장 할 때 그 생각 이걸 가지고 지금 한국 정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서록과도 관계도 없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친이계 좌장 역할도 못해요. 뭐 친이계의 어떤 메시지를 주고 뭐 친이계 의원들한테 세배받고 이런 의치도 못 가요. 너무 비난하죠. 아니라니까 이번 저 설날 친이계 국회의원들 중에 이명박 대통령한테 세배 가는 사람이 나 한번 봅시다. 몇 명이나 되나. 또 할 얘기 생겼네 우리. 저는 이번에 이런 게 뭐 이렇게 된 마당에 뭐 못할 게 뭐 있겠어요. 우리 사자방 관련해서 4대강 사업 관련된 거 자원외교
또 하나 그 저기 방위청 비리 문제 관련해서 이 부분 뭐 본인은 잘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진실 관계에 대해서 좀 파헤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 설 이후에 그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겠지만 이게 국민적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는 만큼 또 MB 본인 스스로 난 잘했다. 이거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 판단해야 되는데 이 주장하고 있으니까 국회에서 한번 좀 파헤쳐 줬으면 좋겠어요. 이걸 더 이상 차일피일 미룰 얘기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걸 뭐 더 이상 친이 친박 간의 갈등이나 이런 미시적인 얘기에 대한 우리가 국민적 관심 이런 것보다는 진실 관계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가 친박은 아니지만 친이요? 친이도 아니죠. 뭐. 친이도 아니에요. 친이는 아니지. 비박이지 비박. 비박이라고 하는 거죠. 친이라고 안 하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시간 자서전 쓰는 관계로 이미 그 우리의 그 역사 속에서 잊혀지는 그런 비참한 그 최후를 맞이한 거예요. 아유, 세게 긁어부스럼 자서전 만들었네. 때문에. 아니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회고록을 쓸 사람은 JP입니다. 자, 얼마 전에 졸수를 90세를 맞이했는데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 자서전이 없는 사람들 이승만 대통령하고 뭐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인데 그분들은 뭐 시대적 상황이 쓸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근대사가 격동의 근대사를 알고 싶은데 유일하게 그 거기에 중심에 있던 분이 JP입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 전 인터뷰에서 나는 회고록을 쓰지 않고 조용히 사라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1960년 5.16 쿠데타의 그 주역인 이 JP가 파란만장한 정치 역정을 거치면서 2004년에 정치 은퇴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가 우리나라 근현대사인데 현대사의 주역인데 이분이야말로 회고록을 꼭 남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남기든 안 남기든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자서전을 보면 특히 정치인들 자서전을 제가 많이 읽어봐요. 많이 읽어본다고 대부분의 그 독자들이 안 읽어봐요. 제일 안 팔리는 책이 정치인이 쓴 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읽어봐요. 읽어보는데 뭐 자기의 가면을 벗고 자기를 참여하고 이거는 그 정치인의 자서전의 그 덕목이 아니고 그 정치인이 철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서전의 평가가 달라져요. 아무리 가면을 벗고 솔직하게 써도 철학이 없이 정치를 한 사람은 몸이 건조해. 읽을 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한민국에 철학을 가진 정치인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건데 정치 철학이 없이 역사의 인식이 없이 정치해온 사람의 자서전은 써봤자 휴지니까 잉크 아깝고 종이 아까운 거죠. 그것도 JP 쓰지 말라고? 아 JP도 쓸 거 없어요. 쓰지 말라는데? 그 책에 보면은 제가 잠깐만 얘기하면 왜 반석 없는 회고록이라고 하냐면은요.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자원 외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당시 한승수 국무총리한테 총리가 주관했다 이렇게 발을 뺐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 결과 부실 시공, 사전 검토 부족 이렇게 지적된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4대강으로 금융 위기를 돌파했다라고까지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재임 초기에 불거진 미국산 소고기 파동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이면 합의가 있었다라고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비난의 화살을 확 돌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대통령이 된 거예요. 바로 이게 반성 없는 회고록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